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우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까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비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고흥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생업 피해 등으로 아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 피해자들은 휴업 피해 보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피해자와 병원 간의 갈등도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호 21병원 화재 당시 연기 흡입 등으로 20일간 입원한 정유성 씨. 입원으로 생업이 중단됐고 사고 당시 상황과 고통도 생생히 떠오르지만 불과 4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정 씨가 은퇴 연령에 해당하는 65세가 넘어 병원 측의 보험으로는 생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그렇게 보상금 드릴 테니까 와서 사인하십시오 이라고 전화상으로 단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하지만 화재 사상자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다 보니 정 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조금만 뭐 해도 불났나? 이런 놀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65세 이상은 40만 원씩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병원 측이 구체적인 합의 절차나 사과 없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못 온다면 이래 이만저만 있고 사정이 이러니까네 어떻게 기다리라든지 언제 해주겠다든지 아무 말도 없고 지금 병원만 수리하고 있대요. 병원 측은 40만 원으로 보상을 끝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뚜렷한 답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4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떤 것을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더 좋은 방법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사고 한 달여 만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복구 공사 작업에 들어갔고 사상자 79명을 상대로는 병원 측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다만 중상자 위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 모든 피해자들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항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최근 수소항만 구축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도 부합돼 관심이 더 높은데요. 부생 수소가 발생하는 제철소도 있어 의미 있는 기반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광양시가 수소 경제에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때는 지난 6월. 광양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소 생산 기지와 수소 전용 항만 등을 구축해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란 효과를 내겠다는 것. 전라남도 역시 동북권에 관련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사업의 속도를 낼지도 관건입니다. 특히 다량의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지역의 특성상 청정 에너지 활용이란 명분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요즘 화두가 해양 환경이기 때문에 광양을 먼저 선도적으로 해양 환경 클러스터를 구축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도출되어서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광양시 황금산업단지 일원입니다. 광양시는 우선 이곳을 활용해 수소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공장과 전문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면 수소 소비가 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공급 기반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양시의 구상이 자리 잡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철소의 작업 공정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여유 물량 확보와 적정 가격 제시 등이 해결돼야 하고 정부 내에서도 수소항만 구축 계획은 검토 초기 단계로 알려져 지속적인 설득과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항만 기본 계획에는 어쨌든 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별도의 국가적 사업으로서 같이 당정이 좀 협의해서 그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연구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해수부의 해양수소 경제와 관련한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수소 항만 구축의 근거가 마련될지도 주목됩니다. 에너지 체계의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수소 항만이 광양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를 위한 선제적 접근 못지않게 신중한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폐쇄됐던 지역 경로당들이 5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폭염의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방역이 필요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로당에 오랜만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335 모여 장기를 두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달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개방을 해주니까 우리 노인들은 좋죠.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놀고. 전남 지역 경로당 9천여 곳 대부분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경로당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방문 일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경로당 자체적으로 매일 손잡이 등을 소독하기도 합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 회원들이 우리 경로당에 오시면은 수시로 소독을 하고 발열 체크도 하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재개방되면서 어르신들은 크게 반기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경로당 주변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경로당에서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이자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연 만큼 방역당국의 꾸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부산 거주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부산 남구 거주 60대 남성 A씨가 부산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주안면 부모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비어있는 부모님 자택으로 자가용으로 혼자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과 27일 마스크를 쓰고 주안면 소재의 농협 파머스마트를 방문해 임시 폐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광양시에서도 해외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미국에서 입국해 KTX 전용칸을 통해 순천역에 도착했으며 이후 광양의 임시 격리시설로 곧바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결과 그제 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이 여성을 순천의료원으로 옮겼으며 인후통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정가의 뜨거운 화두죠. 공수처. 이 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의 김회재 의원의 본회의장 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절실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반대 논리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검사 시절에는 공수처에 강력히 반대했던 솔직한 회고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토론에 나선 김혜재 의원은 검사 시절의 자신을 반공수처주의자로 표현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사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이어 과거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도 털어놨습니다. 제 소신을 접고 찬성 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검사장 출신의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이 위헌 심판 중이란 점을 강조하며 후속 법안 저지에 열을 올렸습니다. 공수처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혜재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년에 헌법소원 제기된 게 3,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3,000건에 대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까? 발언 중간중간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야유와 고성이 터져나왔지만 토론이 끝난 뒤 여당에서는 박수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넘기며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같이 검사장을 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하튼 생겨난 법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은 신속히 해서 이 혼란을. 한편 치열한 신경전 속에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출범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월 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8일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 추천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가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은 공해와 악취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배출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전입 실적을 공무원 근무 성적 가점 자료로 활용한 여수시에 전라남도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감사 보고회에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변경시켜 가점을 얻은 뒤 다시 원래대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고 실제 인구 증가 효과도 없는 등 객관성과 적정성이 부족한 시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사상 이익을 기대한 공무원들의 무리한 전입으로 위장 전입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주민 전출입 문제로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를 자극해 세 개 시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인구 유입 실적 우수자 235명에 대해 근무 성적 평정에서 실적 가산점을 0.5에서 2점까지 부여했습니다. 등지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상에서는 호남 지방을 향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들어오면서 무안 등 전남 서해안 지역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도 비지만 강풍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태안 또 부안 등지에서는 시속 100km 안팎의 순간적으로 돌풍이 관측되고 있고요. 서울 등 내륙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특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북부와 산청, 합천과 구례, 익산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부지방의 비는 오후부터 약해지면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요. 내일부터는 또다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충청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아내겠습니다.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50에서 150mm까지 내리겠고 충청도와 호남, 경북 북부지방으로도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밖에 중북부 지방에서도 30에서 80, 많게는 120mm 이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도 다음 주까지도 비 예보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